다음엔 미리 연락주세요. 딸아이가 현관문 앞에서 건넨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부드러웠지만 차가웠고 배려처럼 들렸지만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고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미리 연락하지.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종철입니다. 올해 69살 은퇴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고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아이 지영이는 인천에서 남편과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신문을 펼쳐보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점심 무렵에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말과 함께 곧 끊어지곤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나마 나았지만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아빠 건강하시죠? 저희는 괜찮아요.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장 부지를 팔았던 땅이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나온 것입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생 벌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아니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이들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나눠줘야지. 그게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불편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돈을 먼저 말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나올까? 그 질문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아이들 사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먼저 가보자. 돈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자체로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겁한 시험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라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늘 입던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민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은 모두 피곤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나올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민수가 사는 아파트는 강남의 신축 단지였습니다. 깨끗한 외관과 넓은 주차장, 잘 정돈된 조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방문 신청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잠옷바람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어요? 연락 안 하시고.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다. 괜찮지? 지나가다가요? 여기가 어딘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민수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요. 건강은 괜찮아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시선은 계속 핸드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침은 안 먹어요. 늦게 일어나서. 아침은 꼭 먹어야지.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아니, 없어. 그럼 왜 갑자기 오신 거예요?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민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약속 있어서요. 곧 나가봐야 해요. 아, 그래. 그럼 나도 가볼게. 저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민수는 현관까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 말만 남긴 채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섭섭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아이 지영이를 찾아갔습니다. 인천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영이는 다를 거야. 딸아이는 늘 다정했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지영이네 집은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지영이는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어요?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연락하고 오시지. 지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무언가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지영이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애들 키우느라 바쁘죠.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건강은 괜찮아요. 대답은 역시 짧았습니다. 시선은 부엌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빠는요? 나는 먹었지. 그럼 됐네요. 지영이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것도 아닌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빠, 죄송한데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아, 그래. 그럼 나도 가볼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영이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잡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그럴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기대한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반가워해 주길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불쑥 찾아온 불편한 손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둠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 속 통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을 꺼내 보이면 달라질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도 지영이의 그 말이 들렸습니다.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가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못 느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바빠서 그랬을 뿐 진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넌 이미 알고 있잖아.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9시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응, 민수야. 저번에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미안하다. 급하게 연락 못하고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집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아버지.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만 찾아갈 수 있는 사이가 된 건가? 없어. 그냥 보고 싶어서 갔던 거야. 그렇구나. 민수의 목소리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그래, 수고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이게 맞나? 제 선택이 옳았는지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아빠, 애들 학원비 좀 부담되네요. 괜찮으시죠?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구나. 하지만 내용을 다시 읽었을 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학원비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럴 때 통장을 꺼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큰돈이 생겼다고 말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지영이의 태도도 민수의 반응도 그들은 다시 저를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쳤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도 요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짧은 답이 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딱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이구나. 처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필요 없는 아버지.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깔깔대며 웃고 있었고 부부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먼 옛날 민수와 지영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걸었던 날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면 뛰어왔고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빠, 높이 높이. 민수가 외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도. 지영이가 졸라대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고 저는 그저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부족했던 걸까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미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둘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이 든 가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달라질까? 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생각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아이들이 태도를 바꾼다면 그게 더 슬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 혼자 조용히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아내를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독백이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다가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늙은 남자가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처음으로 그걸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히 뭘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 마시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수예요. 응, 무슨 일이야? 저 회사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프로젝트가 잘못되어서요. 제 책임이 크대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말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돈이 필요하다는 말. 하지만 민수는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민수야. 네, 아빠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미안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도 형편이 어려우시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네,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는 돈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제 고집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도와주면 그건 돈으로 관계를 사는 거야. 그게 옳은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마셨습니다.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데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핏발선 눈과 상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말고는요. 오전 10시쯤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지영아, 오빠한테 들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 나도 들었어. 아빠, 오빠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빠도 형편이 어렵다고 했잖니. 알아요. 근데 오빠가 정말 힘들어 보여서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 집이라도 담보로 대출 받으실 수 있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굳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지영이는 제가 그렇게까지 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건 아빠, 오빠 혼자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볼게. 아빠, 제발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가방 속 통장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네, 아버지. 상황이 어떻게 됐어? 별로 좋지 않아요. 내일까지 답을 줘야 하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가 전액 배상해야 할 수도 있대요. 얼마나 된다고 했지? 정확히는 5천만 원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통장을 들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아빠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도 사정이 있으시니까요. 이해해요. 민수야, 더 할 말씀 없으시면 전 끊을게요. 내일 회사 가야 해서요. 그래, 잘 해결되길 바란다.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이 무너져 가는데 저는 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아이들이 돈 때문에 저를 찾는 게 그렇게 싫은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돈을 내놓으면 그들은 앞으로도 너를 돈으로만 볼 거야. 그 생각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는구나. 민수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이면 민수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손자들에게 좋은 교육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돈주머니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저를 찾을 것입니다. 그게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통장을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고 버스를 탔습니다. 종점까지 가는 버스였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익숙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내렸습니다. 그곳은 바닷가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짠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방파제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끝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파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울렸을 때 저는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미안하다. 좀 바빴어. 아빠, 오빠 일 어떻게 된 거 아세요? 모르겠구나. 회사에서 최종 결정 났대요. 오빠가 전액 배상해야 한대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요? 집도 전세고 대출도 이미 많은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해주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세요. 오빠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고집이, 제 자존심이 잘못된 건 아닐까? 아버지라면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 돈의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넌 돈주머니가 되고 싶지 않잖아.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빠가 내일 회사 그만둔대요. 더 이상 못 버티겠대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아들을 망쳤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그걸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일 아침 민수한테 가서 이걸 주면 돼. 그렇게 마음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지 목과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통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구겨진 통장을 펼쳐보니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씻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한테 가야 하나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응, 민수야. 어제 지영이가 전화했죠? 그래,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요. 제가 미리 말렸어야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지영이가 오빠 걱정해서 그런 거잖니. 그래도요, 아버지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민수야,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친구들한테 빌려보려고요. 안 되면 그냥 파산 신청하는 수밖에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뒤에 얼마나 큰 절망이 숨어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저는 포기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포기하는 순간을. 그럼 끊을게요.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민수야, 네, 정말 미안하다. 알아요. 전 괜찮으니까. 아버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민수에게, 지영이에게, 아니면 저 자신에게. 그날 오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고 민수에게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발이 멈췄습니다. 계단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가면. 그 뒤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민수는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앞으로 민수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돈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싫어서 이러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지영이는 말없이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빠 정말 힘들어요. 알아. 친구들한테 전화했는데 다들 형편이 어렵대요. 아무도 못 빌려준대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어젯밤에 울었어요. 제 앞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가 운다고요. 그 강한 민수가. 아빠, 정말 아무것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없으세요? 조금이라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지영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우리가 아빠한테 뭘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안 도와주세요? 오빠가 무너지는데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우릴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그럼요. 사랑하는 자식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아빠한테 돈을 받아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제발이요. 오빠 좀 살려주세요. 아빠밖에 없어요. 그 손의 떨림이 제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말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장을 꺼내서 보여줘야 하나? 하지만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으시니까요. 지영아.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이해해요. 지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으로는 연락 안 할게요. 아빠도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영아, 저는 황급히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영아, 복도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지영이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집 문이 열리고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영이가 사라진 계단만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든 가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벽에 내던졌습니다. 왜?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가방은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통장이 튀어나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불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장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아내를 불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아버지잖아요.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아, 나는 아버지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쥔 채로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곤한지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핏발선 눈, 상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이게 나구나. 물로 얼굴을 씻고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 잘 입지 않던 아내가 사준 정장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걸려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조금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커피를 내려 한 잔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텅 빈 집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 나는구나. 어떤 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언가 끝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파트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방문 신청을 하려는데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15층 민수 씨 댁이요? 아침 일찍 나가셨는데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큰 가방 들고 나가시던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큰 가방이라고요? 혹시? 저는 서둘러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걸었을 때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지금 어디야? 아버지? 응, 지금 내 아파트 앞인데 어디 갔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고향이요. 친구네로 가는 중이에요. 고향? 네. 거기서 당분간 지내려고요. 서울은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어디로 가면 되니? 아버지, 괜찮아요.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울역이요. 지금 거기서 기차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건 9시 반쯤이었습니다. 대합실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민수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구석 벤치에 앉아 있는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큰 가방을 옆에 두고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자리 좀 비켜줄래? 민수는 가방을 옆으로 치우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안내방송, 기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너 보러. 지금 와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와서 뭐하러 오셨어요? 그 말 속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석 달 전에 생긴 돈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야. 너희한테 줄 생각이었어. 민수는 말없이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확인하고 싶었어. 뭐요? 너희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빠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건지. 아버지, 아빠는 비겁했어. 시험을 한 거야. 너희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빠도 잘 모르겠어. 그냥 두려웠던 것 같아. 뭐가요? 너희가 아빠를 돈으로만 볼까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식으로 보였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그럼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시험을 하신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대합실 한 구석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민수가 통장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전 이거 못 받아요. 왜?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민수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게다가 저희한테 시험당한 돈이에요. 그런 돈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민수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수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리고 아버지, 다음에 저희 찾아오실 때는 그냥 오세요. 아무 이유 없이요.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전 기차 타야 해요. 그래, 잘 다녀와.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민수는 가방을 들고 개찰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을. 개찰구에 들어서기 전 민수가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아빠다. 할 말이 있어. 시간 되면 연락 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텅 빈 집이었지만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이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한참을 그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쳤습니다. 그래, 갈게. 토요일 오후 저는 지영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손자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잘 있었니? 저는 무릎을 굽혀 손자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지영이었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통장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왜 그러셨어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릴 시험하셨어요?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하셨다고요? 응, 너희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게 잘못이었어. 지영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저희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셨어요? 아니야. 그럼요. 두려웠어. 너희가 돈 때문에 아빠를 찾을까봐. 그럼 아빠 없이 사는 게 더 나았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 없는 아빠가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빠 없이 사는 게 나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빠가 필요했어요. 돈이 아니라요.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안부 물어주시고 가끔 찾아와서 밥 먹고 그냥 그런 게 필요했어요. 미안하다. 근데 아빠는 그걸 시험으로 만드셨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정말 서운해요. 정말 미안하다, 지영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영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리고 아빠, 응? 그 돈 아무도 받지 않을 거예요. 지영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알았어. 고맙다. 그날 저는 지영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 도움으로 작은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조만간 서울 올라갈게요. 그때 밥 한번 먹어요. 그래, 좋지. 그리고 아버지, 응, 사랑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신문을 펼쳐봅니다. 통장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무겁지 않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때가 오면 그때 쓰면 됩니다. 그게 아이들이 정말 힘들 때일 수도 있고 손자들 교육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쓰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없이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들고 그 햇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